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현상입니다. 오늘 5월 19일, 네, 장 마감 후에 영상을 좀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 뭐 걱정들 많으시고 아침에, 미증시 엄청나게 좀 빠져서, 예, 뭐 굉장히, 걱정들 많이 하셨을 텐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전약 후강 정도 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물론, 플러스로 돌기는 힘들 것이다. 하지만 장중 저점으로, 최저점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 물론 부진한 애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상당히 좀 좋았던 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깐 이제 미증시 마감 상황 좀 봐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쪽에서 지금 나노 신소재하고 오늘 뭐 LNF도 좀 많이 올랐었고요. 후성, 그죠? 예, 후성. 그 다음에 뭐 제가 지난 시간대 말씀드렸던 종목군들도 다. 그리고 특히 나노 신소재는 오늘 이제 9만 원 넘었다가 살짝 9만 원 아래인데, 자, 이거 궁금해 하신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도대체 얼마 갈까? 왜냐하면 우리가 5만 원 아래에서도 매수해서 쭉 지금 오고 있고, 제가 8만 원 넘을 거라고 그랬는데 오늘 8만 원 넘었고요. 그렇죠? 8만 원 넘어서가 목표가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도대체 얼마 갈 것인지, 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태양광주들. 그래서 아마 오늘 그 사실 모듈 업체 현대에너지솔루션 최근에 바닥에서 뭔가 계속해서 수급박스에서도 뭐 매집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그죠? 그리고 사실 신재생 쪽에서도 정권은 바뀌었지만, 그죠? 풍력보다는 태양광 쪽은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S에너지가 장중에 20% 이상 급등을 했다가 15%로 끝났고요. 현대에너지솔루션 한 12% 정도 올랐습니다. 얘들은 좀 더 강하게 많이 올랐고, 반면에 폴리실리콘 OCI는 그냥 보합으로 끝났는데 그건 왜 그런지도. 그래서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이 종목군들에 대한 팁 좀 가져가시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나노 신소재, 또 후속주들, 그리고 CNT 도전제, 또 국내에서는 이제 나노 신소재가 거의 유일한데 또 생산하는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같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선 간단하게 해외 증시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야, 이거 S&P 500입니다. 마이너스 4%. 뭐 다우도 폭락을 했고요. 나스닥도 폭락을 했습니다. 4.7% 폭락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떨어져 갖고 솔직히 상당히 부담되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떨어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사실 여러 가지로 따지는 것보다는 특히 이쪽이 제일 안 좋았습니다. 뭐 보시면 그냥 다 떨어졌어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이쪽, 예. 여기 월마트, 실적이 이번에 굉장히 좀 좋지 않았고, 전날에도 이제 급락을 했다가, 어제도 급락을 했고요. 여기 타깃이 24.9%, 그 다음에 코스트코가 12.4%나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아주 쑥밭이 된 거죠. 그렇죠. 이 동네가 완전 이제 쑥밭이 됐습니다. 사실 이번 주 이제 4월 소매 판매는 사실 괜찮았단 말이에요. 예상치에 어느 정도 맞춰지면서 물가는 부담되지만 미국인들이 지갑을 닫지는 않았다. 소비는 하고 있다. 그런데 소매업체들 실적은 안 좋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 우려가 추후에 경기 다시 꺾여 내려갈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연준의 스탠스도 조금 변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오늘 소시에테 제너럴의 그 리포트가 좀 있었는데요. 이 부분도 영향을 좀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예. 어찌됐든 미국 증시는 지금 이렇게 흘러갔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새롭습니까? 제가 미증시에 대해서는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물가하고 그 다음에 한쪽에서 이제 경기 침체 이 과정에서 연준은 사실 빅스텝은 우리가 다 예상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이언트 스텝. 자, 이번에 월스트리트 저널 컨퍼런스에서도 자이언트 스텝은 뭐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런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시장이 좀 못 믿고 있는 뭐 이런 부분입니다. 그죠?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증시는 지금 호재거리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근데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죠. 호재는 없다. 근데 호재거리가 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공포 국면이라는 거죠. 시장이 어지간한 공포 국면이 아니라 진짜 극단적인 공포 국면은 변동이 어마어마해요. 폭락도 나올 수도 있고 폭락하다가 다시 또 땡겨놓을 수도 있고 그죠? 뭐 올라가다가 다시 급락할 수도 있고 뭐 굉장히 공포
스럽고 변동이 엄청나게 크죠. 하지만 이것 자체가 상당한 저가 매력이 생길 수 있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증시가 있고요. 여기 한국 증시가 있습니다. 야, 둘 중에 뭐가 더 견조한 것 같아? 한국 증시가 더 지금 견조합니다. 자, 오늘 미국장은 전략 후강이 좋을 듯 합니다. 오늘 마이너스 출발하면 가능성이 좀 있다. 미증시가 오늘도 하락 마감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일 우리 시장 어떻게 됩니까? 내일도 우리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장은 보시게 되면 자, 여기였죠? 자, 여기였습니다. 예. 갭상승 튀었다가 전강 후약으로 밀렸고, 그죠? 그리고 돌려놨고, 갭상승 튀었다가 또 밀렸고, 오늘 전략강으로 돌려놨고, 뭐 이런 그림인데요. 그렇게 보입니다. 예, 이 과정에서 기간 조정은 계속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인내와 시간 싸움은 필요하다. 그죠? 예,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오늘 특히 좀 많이 빠졌던 애들 한번 잠깐 보시게 되면 타깃, TGT, 예, 타깃은 25% 폭락했습니다. 월마트는 지금 이틀째 폭락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뭐 3, 4일째 이렇게 이런 식으로 폭락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코스트코, 예. 자, 코스트코도 전날 12%나 폭락을 했는데, 추가 하락이 되면 개인적으로는 이들 소매업체들도 저가 매수가 어느 정도 생길 수 있다. 왜냐하면 저가 매력은 반대로 얘기하면 공포 국면으로 정말 과매도를 깨진다라는 거는 그런 수요 당연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 시장으로 따져보면 이제 환율인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환율 상단 1290에서 1300원 초반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1200원 초반에서 밀려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270원 내려왔다가 오늘은 다시 위로 좀 올라섰습니다. 부담스러운 자리는 이제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 하지만 1290원 특히 1300원 위로 올라갈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지난번에 제가 이때 무슨 얘기 드냐면 한미 통화 수합이나 뭐 다른 내용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무제한 통화 수합 요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죠? 예. 지금 오늘 좀 나온 내용으로는 새 정부의 안보실에서는 한미 통화 수합에 준하는 그런 부분을 좀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좀 있는데, 그죠? 예. 논의를 좀 준하는 내용을 좀 하고 있다. 그런데 어찌됐든 상단을 조금, 네, 좀 막히는. 그렇다면 지수 하단도, 그죠? 예, 우리 증시 지수 하단도 좀 견조하게. 또 하나가 삼성전자하고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인데요. 오늘 전략 후강이었습니다. 시가총액 1, 2위 삼성전자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잠깐 보시게 되면요. 오늘 이렇습니다. 예. 삼성전자가 지금 0.8% 오늘 전략 후강이었고요. 이렇게. LG 에너지 솔루션도 역시 전략 후강으로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그죠? 잘 보시게 되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1% 올랐지만 수급은 굉장히 좋다는 얘기예요. 요거를 수급 동향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오늘 외국인들은 38,000 아주 순매수했고 기관 특히 연기금이 오늘 매수도 시원하게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들 털리고 그래서 아마 삼성전자하고 LG에너지솔루션 이 두 종목이 이 시장의 어떤 버팀목 역할은 좀 해줄 가능성이 좀 있다.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만요. 우리 애기 엄마가 전화가 오네요. 영상 통화로 오네요. 좀 이따 하라고. 네, 좀 이따 하자. 응?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저희 이제 2차 전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쪽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슈가 되는 애들부터 하나씩 한번 좀 보게 되면, 자, 우선 LNF입니다. 예. 자, 보시게 되면 LNF 주가가 오늘 한 8.5% 이렇게 올랐습니다. 수급박스로 보시게 되면
뭐 이런 흐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뭐 엄청난 자금이 쏟아져 들어왔던 거고, 여기는 좀 숨고르기였고, 약간의 자금 들어왔지만, 최근에 다시 일어서고 있다. 요 날이 변곡점인 것 같네요. 그죠? 네. 자, 일단 일어섰습니다. 근데 이제 LNF는 오늘 이런 내용이에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그리고 그의 자회사하고, 그죠? 이거는 거의 7조가 넘는 금액, 7조 한 2천억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을 2024년 12월 말, 2024년 말까지, 그죠? 양극재, 거래 물량에 대한 관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엄청난 금액이죠. 네, 오늘 시장에서도 2차 전지주들 영향을 충분히 주기에 충분했다. 예,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자, 보실까요? 자, 2030년까지 전기차 21조 투자를 하겠다. 그죠? 예, 국내에서 144만 대를 만든다. 사실 전기차는 배터리가 핵심이에요. 그죠? 예, 배터리가 핵심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이제 배터리, 2차 전지 소재주들, 장비, 뭐 이런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부각이 되고 있다. 자, 우리 관련한 종목군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LNF도 이슈가 됐지만 특히 나노 신소재. 네, 나노 신소재. 자, 나노 신소재는 이제 솔직히 하는 일도 좀 많이는 있어요. 그죠?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식을 좀 더, 근데 이 주식은 제가 이제 그런 얘기 해드렸습니다. 무슨 얘기 드렸냐면, 저희가 이게 얼마였죠? 5만원대? 네, 5만원에서 한 6만원, 그리고 6만원 넘어서 뭐 7만원, 그리고 이제 8만원 넘었는데, 이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8만원 넘을 거라고 그랬는데, 8만원 넘고 나면, 그죠? 예, 8만원 넘고 나면, 10만원 트라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사실 이 주식을 또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이 실리콘 음극재, 그죠? 예, 실리콘 음극재 적용이 좀 늘어나고 있죠. LG 에너지 솔루션도 실리콘 음극재 첨가 비율을 2배로 늘리겠다. 그죠? 예. 뭐 현재 5%인데 한 10%까지 늘리겠다. 자, 여기에 CNT 도전제 수요는 앞으로 상당 부분 늘어날 것인데 국내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나노 신소재가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장중에 플러스 17%나 폭등했고 95,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주식이 10만 원을 넘어갈 거라고 보여지는데 10만 원이 고점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주식을 가만히 보면 2020년도에 대략 한 뭐 2만 원, 3만 원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LNF 같은 경우에는요. 과거에 제가 2만 원대였나? 이 LNF는 2020년입니다. 응? 여기가,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요 때가 저희가 LNF, 여기를 처음 건드렸던 시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때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어요. 꼴등 회사였거든요. 이때가 얼마야? 15,000원, 14,000원이었고, 여기가 얼마냐? 18,000원이었는데, 요 때는 유상증자 이슈가 있어서 급락해서 출발했고, 뭐, 한 10%씩 빠지고도 막 그랬습니다. 2만원도 안 됐었는데, 지금 2만, 뭐, 얼마입니까, 지금? 26만원, 27만원. 뭐, 이러고 있습니다. 나노 신소재도, 뭐, 일론 이것만 하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이 주식을 소개해드린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제가 나노 신소재, 뭐, 후성. 자, 한번 보실까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저희 유튜브 방송에서, 자, 그리고 오늘 쭉쭉 말씀을 드리고, 또 관련한 회사들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자, 여기 가보시면, 자, 지난 월요일 야간 반상회 때 이런 말씀을 지금 드렸습니다. 여기, 후성, 나노신소재, 아모그린텍, 일진머티리얼즈, LNF, SKIT. 자, 오늘 여기에 한 종목 더 또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사실 이들 종목군들이 지금, 자, 후성 한번 보실까요? 월요일 이후에 화요일 날 폭등을 했습니다. 그죠? 이날 장중에 20% 폭등했고요. 전날 올랐고, 오늘도, 뭐 장중에는 거의 10% 예, 넘게 올랐는데 이 분위기를 타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변곡점을 하는 건데요. 사실 지난번에 우리 수급 박스에서 후성 한번 보실까요? 요 자리가 바로 요 자리다. 그죠? 그래서 이게 수급의 변곡점이었다는 것이죠. 여기. 그죠? 보통 이제 쏟아져 들어온다고 표현을 하는데 사겠다고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튀어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죠? 후성 일단 가고 있습니다. 나노 신소재 오늘 어떻게 되느냐? 11% 올라서 지금 이 가격 왔다. 일단 우리 한 10만 원 이상으로 가보자고요.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도 여기 사실 이 주식은 저는 원래는 손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주식을 제가 소개해드린 건 첫 번째는 여기였습니다. 그때가 9월 달이었습니다. 못 올랐다. 그죠? 그러니까 이체전지 소재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못 올라간 주식들을, 물론 1등 주식은 LNF나 이런 애들이 1등인데, 못 오른 애를 찾자. 그래, 일렉포인 쪽에서 얘가 못 오른 애다. 여기였습니다. 이때 주가 얼마였냐면, 8만 원이었습니다. 예. 그 8만 원짜리가 15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시장 빠지면서 이제 죽었던 것이죠. 근데 제가 이 주식을 여기가 이제 변곡점이 되는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시장이 흘러내려오면서 지지선이 일시적으로 깨졌어요. 근데 여기서 추격 매도하면 안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진짜 그래요. 이 시장이. 지지선 깨진다고 팔아버리면은 그냥 바로 올라버려요. 그죠? 그리고 나서 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일진머티리얼. 이게 좋은 변곡점 자리였습니다. 그죠? 매수 포인트가 나왔다. 그죠? 추가도 그렇고. 그래서 요 잘 보시게 되면 요 며칠 사이에 일진머티리얼즈는 요 날이, 그죠? 네. 자, 요 날이죠. 네. 요 날이 변곡점이다. 만점의 변곡점. 이 자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기 같은 것도 한번 보십시오. 없다가 강하게 자금이 들어올 때부터 이제 튀어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 오늘도 만점이다. 오늘도 자금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특히 오늘 보시면 개인 투자들은 엄청나게 털린 겁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2만 1000주, 기관들 5만, 그 다음에 푸신 연기금으로 지금 4거래일째 엄청나게 사들고 있습니다. 사실 후속주라고 할 만하죠. 여기에 암호그린데. 자, 얘는 벌써 한 2년 넘게 이렇게 박스인데요. 야, 이거 한번 튈 것 같다. 시총은 작아요. 2천억대. 그러니까 얘네들 지금 뭐 몇 조대 애들이라고 좀 비교하기 어렵게 좀 작습니다. 응? 암호그린데. 근데 최근에는 이렇게 조금 시가총액이 좀 작았던 애들이 또 주목을 받더라고. 그죠? 예, 얘는 뭐 예를 들어서 배터리 쪽도 뭐 전기차 배터리, EV 배터리, 그다음에 ESS, 그다음에 5G 관련해서도 그리고 나노 멤브레인 소재 뭐 이런 쪽 다 하고 있어요. 플렉서블 배터리 소재 뭐 이런 쪽도. 그런데 턴어라운드 하는 그런 그림이고요. 박스권에 오래 있다가 이제 다시 주목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올해 좀 주목받게 될 것이다. 올해 주목받을 애들이 있죠. 아직 매기가 안 들어오고 있는 애들도 있어요. SKIET처럼. 하지만 얘는 오늘 떴습니다. 드디어. 오늘 6% 뜨면서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죠? 뚜껑을 열 거라고 말씀드리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나노 신소재는요. 나노 신소재는 CNT 조전제 쪽에서는 국내에서 유일하다. 그런데 사실 또 그건 아니에요. 하고 있는 애가 또 있어. 그 누구냐? 잠깐만요. 자, 바로 동진 세미캠입니다. 동진 세미캠. 동진 세미캠. 자, 동진 세미캠. 동진 세미캠은 사실 그 포토레지스트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포토레지스트 외에 그죠? 이런 소재 쪽 반도체 소재 외에
이쪽 보시게 되면 동진 세미케미 노스볼트의 뭐 공급용 유럽 공장이 완공되고 연매출 최대 7천억 정도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 잘 보시게 되면 동진 세미케미 최근 스웨덴 탄소 나노 그리고 슬러리 공장을 완공하고 노스볼트에 CNT 도전지와 독자 개발한 응급제를 본격적으로 공급한다. 그죠? 예. 스웨덴 자회사가 있습니다. 동진 스웨덴이라고. 그죠? 그래서 CNT 도전제 쪽에서 좀 더 주목받게 되면 나노 신소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올라갑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더 오른 쪽, 또 다른 관련한 종목군도 찾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종목이 뛰더라. 이거는 뭐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 2차전지 애들은 이슈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LNF 이슈가 강했다. 그죠? LNF 7조 이슈가 강했다. 현대차가 그죠? 전기차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것도. 그 또 하나는 뭐냐? 미국의 전기차 회사들이 대거 빠졌습니다. 오늘 주가가 폭락하면서 테슬라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들이 반전 나올 때 다시 모멘텀이 될 것이다. 여기에 LG 에너지 솔루션, 아까 삼성전자 더불어서 이 종목도 지금 하단을 잘 잡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2차 전지들 중에서는 여러분들의 전략은 그런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가지고 있는 애들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1등주들이 1등주, 소재 쪽에서 1등주 뭐 LNF고, 그 다음 후속으로 주목받는 애들이 있죠. 여기 뭐 대보 마그네틱이니 뭐 이런 애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대주전자재료도 뭐 주목받고, 아무튼 이들 종목군들은 지금 순환하면서 오를 여지가 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늘 또 하나 좀 주목이 되는 건, 야, 현대에너지 솔루션, S에너지, 이런 애들, S에너지, S에너지. 저는 얘들 주식을 보유 의견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S에너지도 솔직히 팔 수도 있는데 팔지 않고 그냥 좀 들고 있어요. 그죠? 예. 또 뭐 제가 하는 일하고도 좀 연계도 되어 있고. 그죠? 자, S에너지 이 회사는 지금 이제 근데 오늘 못 오른 주식도 있어요. OCI는. 이게 폴리실리콘 생산하는 거고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모듈. S에너지는 다 해요. 그죠? 태양광 모듈, 그다음에 뭐 EPC 또 관련한 사업들이나 펀드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죠? 전반적으로 다 합니다. 그래서 S에너지 좀 주가가 오늘 장중에 25%나 올랐다. 왜 올랐느냐? 그리고 현대에너지 솔루션 한번 볼까요? 현대에너지 예전에 이 주식이 주가가 떨어지니까 막 죽는다고 막 하지만 제가 시간 지나면 결국엔 올랐을 건데 이제 때가 온 겁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지난 5월 초에 여러분들한테 변곡점이 온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저 역시도 이 가격대 여기 22,000원, 23,000원 이런 자리들은 담아두시라고 그랬어요. 추가를 하실 때. 근데 우선 이 얘기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얼마야? 12% 올랐습니다. 최근에 수급을 한번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 여기서 자금도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연 3일 강하게 들고 있는데 이틀 전에 변곡점입니다. 바로 이 자리가 되겠죠. 난 이 주식을 살 거야 라는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살 거야 라는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냥 좋았습니다. 자, 근데 이제 현대에너지 솔루션이나 이런 애들, OCI도 어차피 폴리실리콘 기업은 뭐 뒤따라 가게 돼 있는 거니까 이제 가시면 되는데 오늘 이 주식들은 이제 오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설명 드리고 우리가 이거를 이제 단발성으로만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길게 볼 수 있는 건지, 그죠? 자, 이 부분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 내용인데요. 러시아의 태양광, 예, 네, 러시아 태양광이란다. 유럽 연합이 러시아 에너지 비중, 천연가스나 에너지 비중을 의존도를 낮추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다른 데서 그 대체해서 수입을 하든지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 쪽을 좀 더 발전시키든지 그 전략을 시간을 더 악셀을 밟고 가든지 땡기든지 이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유럽연합이 신재생 에너지에 400조를 투자하겠다. 한화로 400조를 투자하겠다.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여기 보시면 EU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줄 신재생 에너지 계획에 속도를 붙인다. EU 신축 건물 태양광 의무화
에너지 전환 고삐. 그죠? 신재생 발전 속도, 발전 목표도 40에서 45% 상향을 한다. 그죠?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러시아 에너지 의존 축소 가속화한다. 그리고 2025년까지 현재 두 배로 늘린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가가 오른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추세가 될 가능성이 있다. 언제까지? 언제까지일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한 전쟁 끝나면 많은 게 변합니다. 정치인들의 말이 바뀔 수도 있고요. 그쵸? 예. 다시 값싼 러시아 천연가스를 더 수입해야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진행형인 과정에서는 저는 더 들고 갈 생각입니다. 그죠? 예. 자, 그래서 이 종목들도 사실 오늘 또 없는 분들은 또 장중에 제가 아침에 오전에 또 이 주식을 또 이거 담아야 된다고 또 의견 또 드렸어요. 없으면 또 뭐라. 그리고 오늘 주가가 이렇게 좀 뜨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턴어라운드, 바닥을 치고 턴어라운드 하고 있다라는 데 좀 주목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2차전지 주들, 특히 이제 제가 그동안에 이제 얘기해드렸던 애들 이제 주가를 한 번씩 점검해 드려봤습니다. 특히 이제 월요일 아침에, 그죠? 월요일 저녁 때, 야간 반상회 때 말씀드렸던 내용들 좀 점검을 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현대에너지솔루션이나 뭐 이런 쪽 오래 좀 들고 싶다. 자, 여기 OCI 있죠? 네, 자. 이거는 이제 폴리실리콘 생산하는 업체니까 사실은 좀 달라요. 하지만 최근 주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고 가면 되겠습니다. 오늘 사실 좀 밀린 주식들도 좀 있고 오늘 전략 후강으로 돌려준 주식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정말 개장하고 났을 때는 여러분들 등락 종목들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양시장 합쳐서 100개도 안 됐어요. 상승 플러스 종목이 하락 종목 수가 2200개였습니다. 그죠? 네. 자, 시장에는 호재거리가 당장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바라볼 수 있는 건, 그죠?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최악이기 때문에 극단적 공포 상태가 오히려 저가 매력을 더 자극할 수 있다는 게 시장에는 악재가 아니라 재료일 수 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뭐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제가 하고 있는 거 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네. 내일 주말이니까 한 번 더 또 점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